자, 일단 첫 번째 차량 이겁니다.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폭스바겐의 제타라는 차량이에요. 폭스바겐 하면 뭐 골프, 투아렉 이렇게 좀 유명한 차들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제타라는 차량도 있고요. 인기가 없는 이유는 이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수입차긴 한데 이 프리미엄 수입차는 아니거든요. 이 해외에서는 한 아반떼급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차량이에요. 지금 전장이나 전폭 이런 제원도 아반떼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 소나타 100대 이제 고객님들이 찾으실 때 한 분 정도 찾을까 말까 한 그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안에서 워낙 이제 AS 인프라도 너무 뛰어나고 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출시가는 이제 3,400, 3,800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판매를 하고 있다. 솔직히 아반떼보다는 좀 비싸지. 그리고 디자인도 좀 보수적이잖아. 그래서 제타가 그래도 나는 이 전 모델에 비해서 나름대로 세련됐다는 느낌은 들어요. 약간은 스포티한 걸 좀 더 좋아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제 감성에는 맞지 않은 디자인이 아닐까. 그래도 나름 실내도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고요. 좀 좋아지긴 했는데 요즘 아반떼도 워낙 좋잖아.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차간거리 유지에 뭐 통풍 시트 이런 건 다 들어갔어요. 실내 공간은 아반떼보다 못하다 진짜. 앞좌석을 제가 딱 편안하게 맞추고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진짜 아반떼보다 못해. 아반떼보다는 약간 협소한 헤드룸이나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죠. 뒷좌석에는 기능이 따로 없고 뭐 열선 시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내릴 수 있고요.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배출가스를 이제 조작을 해서 좀 이미지가 나락이 갔고 실제로 막 이제 수입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미지가 많이 깎였어요. 제타는 완전히 그 이후로는 잊혀져 버리다시피 했죠. 실제로 타보면 연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1.5 가솔린인데도 주행 기본기가 워낙 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지턱 이렇게 넘었을 때 롤이 거의 없어. 얘는 지금 방지턱을 준대형 세단들이 넘는 것처럼 넘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 구간에서도 불안함이 전혀 없어. 근데 좀 단점이 악셀이랑 브레이크랑 너무 가까워서 이거 약간 잘못하면 같이 밟겠는데? 발이 큰 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약간 악셀에서 RPM 딱 올릴 때 잡음들이 있네. 근데 출력도 너무 괜찮다. 이 정도면 브레이크 성능도 좋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격 대비해서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아주 좁지만 그래도 나름 빠릿빠릿한 반응들, 핸들 조작감이나 코너링 모두 우수하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준준형 차랑 비교를 해봤으면 되게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전고 낮아 보여 영상에서 진짜.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그게 불편하진 않네요. 근데 금액이 2천만 원. 수입차인데 그래도 좀 옵션 좋은 아반떼보다 저렴한데? 또 인기가 없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빠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좀 저렴한 매물들은 한 1,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이 전 모델 7세대 전 모델을 보면 500만 원대부터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7세대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옵션적으로 추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정숙성도 많이 좋아졌어. 제가 만약에 이제 제타를 산다면 안 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산다면 7세대를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 차 중에서 가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도 안 팔리는 그런 차도 있거든요. 그 차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캔 두 코란도입니다. 이제 한국인의 의지로 개발한 차이냐 뭐 한국 도로를 지배하는 차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뜻대로 된 것 같진 않아요. 이 차는 진짜 도로에서 보기가 힘든 차죠. 이 차의 이름은 뉴스타일 코란도 C입니다. 코란도라는 차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산된 SUV고요. 무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기 모델도 나왔더라고. 근데 안 팔리나 봐. 지금 중고차 매물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다음 모델로 나온 뷰티풀 코란도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진 차는 꽤 이제 판매량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도로에서 가끔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뉴스타일 코란도 C는 솔직히 카이엔보다 보기 힘든 게 아닐까. 사실 우리 아버지가 코란도 C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탔기 때문에 전 코란도에 대한 좀 애정이 많이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름도 문제야. 이름이 너무 뭐 뷰티풀 코란도가 뭐야. 완전 이 코란도는 남자다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약간 라이노 코란도 약간 이런 거 어때? 멋있잖아. 뭐 아니면 코란도 헐크 약간 이런 게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솔직히 뷰티풀 코란도보다는 코란도 헐크가 낫지 않나? 그리고 이 코란도는 준준형 SUV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기아의 이제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차량이랑 동급으로 경쟁 매물로 나온 건데, 투싼이랑 그리고 스포티지는 전장이 4m 60이 넘어요. 코란도는 4m 50도 안 돼. 사실 재원상으로 봤을 때 셀토스에 더 가깝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특성이 이 차급 대비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공간적인 부분도 코란도를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진짜 트렁크 공간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좁아. 제가 제 팔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팔 끝부터 요까지가 딱 어깨까지 팔 길이만큼이 이제 트렁크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또 옵션부터 다르네. 오, 봐봐, 바로 넓잖아. 봐봐, 한 요 정도 차이 나네. 요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중고차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이 4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구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18년식에 17만 킬로,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580. 그래도 18년식인데 정말 저렴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안 팔린다. 이 코란도의 이제 승차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도 궁금하다, 나도. 자, 실내는 너무나도 투박하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내장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 면에서 뭔가 좋다고 할 부분은 없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런 방식은 요즘 잘 안 쓰죠. 가죽 상태 좋네. 운전속도 좋아. 떨림과 진동이 꽤 많이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 나 원래 방음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방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엔진 소리가 워낙 커서 그냥 창문을 다 닫아도 안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거더라고. 창문 열었는데 진짜 너무 시끄러워. 화물차 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오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제타를 탔다 보니까 스티어링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게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방지턱도 진짜 옛날 차 온 느낌 난다. 이 코란도가 나름대로 잘 팔리는 차종이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현대기아랑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었고, 이 모델 때 거의 정점을 찍고 그 뷰티풀 코란도, 에겐 코란도에서 이제 그나마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얘보다 낫다는 거지 에겐 코란도가 잘 팔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옛날 차에 뭔가 향수가 있거든. 남자들이 그 주행 질감이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때는 차가 이랬지 저랬지.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바로 사시면 됩니다. 오, 이런 그 딱 코너에서의 그 불안감, 내 손과 이제 발로 컨트롤을 해야지 되는. 요즘 차들은 너무 직접 다 해주잖아. 막 오만 전자장비들이 막 다 개입을 하고. 근데 이 차처럼 좀 날것의 향수가 느껴지거든요. 그 대학생 때 막 운전하다가 막 벽에 박아가지고 혼자 막 수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빠 차 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렴해도 안 팔리는 중고차는 사실 조금만 있으면 상품 가치가 아예 없어져서 이제 딜러들도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수출이나 폐차로 보내는 게 좀 더 나은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출 가격이 이제 내수 시장의 금액보다 더 높아서 인기가 옛날에 정말 많았는데도 이제는 잊혀져 가는 그런 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라크루즈입니다. 제 영상에서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나온 현대차 중에 몇 안 되는 진짜 명차라고 불리는 그런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는 심지어 3.8 모델이거든요. 전국에 중고차 매물이 10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없는 이유는 이제 막 상품화해서 고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그냥 수출로 보내버리는 금액이 더 높아져서 그런 건데요. 저도 솔직히 수출로 보내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좀 고쳐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썬루프 고치고 막 전동 트렁크 고치고 엔진 누유 같은 거 싹 다 잡아놨거든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한번 영상 찍고 싶어서 그랬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 차는 현대가 우리도 럭셔리 SUV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이제 내놓은 모델이고요. 실제로도 잘 만들어서 국내 이제 패밀리 대형 SUV의 기준점 같은 존재가 된 차량이기도 해요. 이 당시 경쟁 매물이 뭐 모하비, 렉스턴 이런 차량이었잖아. 그 당시에 승차감으로는 경쟁 모델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그런 차량입니다. 출시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좋길래 아직까지도 회자되는지 안 타볼 수가 없겠죠. 가보시죠. 야, 착자감부터 진짜 편하다. 아까 코란도를 앉았을 때보다 정말 시트 포지션도 편하네요. 그냥 약간 큰 소파에 앉아서 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봐봐, 그래도 이 당시에 메모리 시트도 있고 뭐 버튼 시동도 있고. 또 4륜 모델, 3.8 4륜 모델이 어떤지 나도 궁금하네. 시동 먼저 한번 싹 걸어볼까요?
아, 이 배터리가 좀 약하네. 아, 깜짝이야. 자, 이렇게 앞에 보니까 펠리세이드나 GV80이 있는데요. 저 차들의 이제 전신이 된 모델이거든. 보면 길에서 보면 인사해야 됩니다. 아, 저는 그래도 요즘 많이 판매하는 차가 뭐 펠리세이드나 GV80이나 이런 차량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너무 기준점이 올라가 있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베라크루즈 진짜 오랜만에 타보거든. 엔진의 정숙성, 떨림, 진동 이런 거는 지금 차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어. 물론 스티어링 느낌은 좀 박자도 느리고 뭔가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노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 당시 차들 다 이랬거든. 미션의 변속도 이 미션의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수가 좀 낮다 보니까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좀 거칠게 변속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치, 이 당시에는 이런 감성이 있었죠. 싸제로 넣어서 굳이 내비게이션을 돈 주고 왜 넣나, 이렇게 위에 달아놓으면 훨씬 싼데. 여기 들어가는 3.8 엔진이 이제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또 에쿠스에 들어갔던 그 엔진이랑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정숙성에서만큼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고요. 승차감도 좀 물침대 같은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네시스 BH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탔을 때는 되게 훌륭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 면에서도 코너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배기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혀 답답함 없는 주행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이제 연비가 좀 안 좋다는 점. 3.8이 6km, 7km 나오니까 그런 면은 또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지. 그래도 이 당시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을 지금까지도 계속 쓰니까 뭐 펠리세이드에도 3.8이 이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엔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 엔진이 뻗을까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델이죠. 18만 6천인데 제가 이번에 누유 작업을 싹 했거든요. 누유야 뭐 이 정도 키로수 타면 다 생기는 거고 큰 고장은 또 없었다. 중고차 가격은 가솔린 모델은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이제 시세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많으면 한 500만 원대도 있고, 키로수가 짧고 연식이 좋은 모델들은 1000만 원 중반까지 가더라고. 물론 이거는 좀 거품이 낀 금액이다 보니까 너무 비싼 모델을 사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모델은 수출 가격이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가격 대비 이제 연식이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서 서서히 잊혀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도로에서는 이제는 보기 힘든 그런 차량들을 위주로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차량들 말고 인기 차종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